앞서 전해드린 대로 국민의힘 윤리위가 어제 오후에 긴급 소집됐죠. 그리고 회의 3시간 만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에 돌입한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이제 국민의힘 규정상 징계 기간 중에 있는 당원에게 추가 징계를 하려면 이전 징계보다 더 강하게 하도록 정해져 있어서 당원권 정지보다 더 강한 징계라면은 탈당 권유하고 제명밖에 없죠. 근데 탈당 권유했는데 열흘 동안 버티면 자동 제명입니다. 따라서 이러나 저러나 제명입니다. 예. 윤리위가 이렇게 절차를 진행하는 근거가 된 건 지난 의원총회죠. 의원총회에서 추가 징계를 촉구했었거든요. 자, 지금부터 그때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 냈던 한 10여 명의 의원들은 지금 어떤 입장일지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 연결해보죠. 허은하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허은하입니다. 예, 우선 지난 주말 사이에 진행된 윤리위 상황에 대한 총평, 관전평 짧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우선 당장 지금 제가 발언하는 것 자체도 어디까지 가능한 것인가라는 그 우려가 되는 것, 이 자체가 상당히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하나, 즉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자기 검열해야 된다, 뭐 그런 말씀이세요? 네, 우선 자유를 강조했던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반하는 어떤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보수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일어났던 그 외연 확장 이 자체를 좀 무의로 만들고 혁신과 성장의 기회를 좀 잃어버리는 과거로 퇴행하는 것이 아닐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윤리위가 어저께 그 결정을 내린 것을 보면서 어떤 선수가 경기에 뛸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경기 시작 전에 선수 등록 자격을 박탈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저희가 그 2018년 남북 단일팀 논란 기억하실 겁니다. 예. 그때 2030 세대들은 그 공동체나 조직의 대의와 명분보다 기회와 경쟁의 공정이 더 중요하다라고 제기를 했었고, 그때 이제 아이스하키 팀 구성하고 그럴 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보수 정당에 처음으로 저희를 지지했었던 2030 세대들은 개인이 공동체를 위해서 무조건 희생하고 헌신해야 하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라고 이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개인의 자유를 위해서, 개인의 공정한 기회와 경쟁을 위해서 공동체가 나서야 하는 시대로 바뀌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토록 공정의 가치를 강조를 했지만 그 공정의 가치 내용이 바뀌고 있고 또 바뀐 가치와 내용에 따라서 정치가 실천해야 될 시대 정신도 변화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좀 애써 외면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윤리위 긴급회의가 열린 자체가 어쩌면 앞으로 남아있는 법원의 가처분 신청에서 인용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스스로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이 점을 좀 명확하게 좀 생각해야 될 것 같다라는 입장입니다. 자, 지금 제가 짧은 총평 해주세요라고 했는데도 이렇게 긴 말씀을 쏟아낼 정도로 지금 이 상황에 대해 잘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근데 지금 청취자 당님은 이런 문자 주셨어요. 근데 이준석 대표의 행동은 자유라고 하기에는 방종에 가까운 거 아니었냐? 그러니까 당 내부에 이제 이런 시각들이 지금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피로감 느낀다라는 말씀이실 것 같은데, 그렇게 피로하게 느낄 수도 있고 자유롭다고 느낄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공통적으로 보수 정치가 제대로 하길 바라는 분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피로하다 아니면 이런 불편하다라는 것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생각하는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안 갈 수는 없다. 그게 누구든지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치라는 것은 바른 길로 가면 된다. 당장은 모르겠지만 두고두고 후회할 일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의 일을 좀 법원의 판단에 지금 맡기고 있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정치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모습 자체가 잘못되고 피곤해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이라도 좀 정치 안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노력은 서로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게 아. 정도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나저나 허은하 의원님, 그 네. 18일에 윤리위가 소집된다는 거, 열린다는 거 언제 하셨어요? 어제요. 예, 그러니까 어제 열리는 윤리위 그거 아셨어요? 미리? 저도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 설마가 이 실제가 된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도 역시 설마가 진짜가 돼버렸습니다. 아니 하필 그날이 이제 대통령 뭐 출국하는 날이었고 또 지난주 이준석 전 대표가 여기 출연해 갖고 예고했던 상황하고 일치하다 보니까 이게 참 우연이라기 희한하다 이런 생각은 많이들 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공교롭다라는 단어가 여기에 어울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공교롭. 좀 다른 점 있다면 이제 17일에 이제 경찰 출석하고 네. 그 후에 공교롭게도 또 윤리위를 열려고 결정을 한 건 아닌가 하는 오해까지 불러일으키게 돼서 이 부분은 뭐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건 또 무슨 상관이에요? 17일에 이준석 전 대표 경찰 출석해서 12시간 조사 받았죠. 그러고 돌아왔는데 18일에 윤리위가 열린 것과의 상관관계는 또 어떤 것들을 추측하시는 건데요? 대부분은 경찰 출석하고 나면은 뭐 어떠한 내용이라도 좀 흘러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뭐 정보를 알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윤리위 회의를 열려고 했었던 것은 아닌가 하고 지금 추측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또 다른 결정을 내릴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추측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어떠한 내용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제와 같은 결론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그러니까 그렇게 추정하는 사람도 꽤 있단 말씀인데, 경찰 출석하고 12시간 조사받고 나오면, 이렇게 경찰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다라는 소문이 흘러나왔을 거고, 그걸 듣고 윤리위를 소집한 거 아니겠느냐.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뭐 이런 추정을 하는 사람도 있단 말씀이에요. 네, 추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 이준석 대표 시나리오 상으로는 대통령 순방 중에 일이 마무리된다는 거였거든요. 그럼 이번 주 토요일에 대통령 돌아오시잖아요. 그 전에 윤리위가 소집되고, 그러니까 28일이 아니라 앞당겨 소집이 되고 소명 기회 주고 결론까지 다 내려버릴 수도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결과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근데 또 이 경찰 출석 이후에 어떠한 내용에 따라 그 윤리위가 또 급하게 잡힐 수도 있을 것 같다. 그 결론을 내는 시간은 28일까지 기다렸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근데 대통령 돌아오기 전에, 귀국하기 전에 또 한 번 긴급하게 열릴 수도 있다라고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세요? 지금까지 흘러온 것을 보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설마가 실제가 되고 사실인 경우가 많아서 이제는 설마로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다. 라는 게 제 입장이고요. 대통령 돌아오기 전에, 귀국하기 전에 결론을 내리는 건 그럼 대통령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기 위해서? 뭐 그것에 대해서는 뭐 각자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예측했던 부분들이 저는 사실은 틀렸길 바랍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했던 그 예측들이 틀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예. 그 해외 순방을 나섰을 때 이제 윤리위가 열리는 것을 보고 좀 놀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요. 뭐 그게 뭐 징계일이 그게 뭐 이번 주가 됐든 28일이 됐든 그 뒤가 됐든 하여튼 징계위가 다시 열릴 거라는, 윤리위가 다시 열릴 거라는 것만은 분명한 기정사실인데 결론은 어떻게 날 것 같습니까? 이미 뭐 결론은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징계 절차 개시한다라는 것은 기존 징계 수위보다는 뭐 무거운 그런 결정을 하겠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징계 논의 개시해놓고 논의해보니까 혐의 없다, 일종의 무혐의 이렇게 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될 수도 있죠. 된 적도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많지 않았고 지금까지 그렇지 않았었기 때문에 뭐 제명이든 탈당권이든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혐의 없다. 네. 로 마무리됐으면 좋겠죠. 예. 그게 누구든.
왜냐하면 앞으로 사실 윤리위에 지금 소명 절차를 하셔야 되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모든 것을 그렇게 이 똑같은 잣대에서 결정을 하시려는지 그 부분도 좀 의문이거든요. 그 약간 고무줄 잣대처럼 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 표현을 누구를 대상으로 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 이재명을 대상으로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지 하하. 예, 그러니까 이게 아하. 참 누구 대상이고 언제고 또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그리고 누구를 마음 아프게 할 때 예. 진짜 문제가 되는 발언인가라는 그런 기준들을 어떻게 세우시려고 하시는 건지 진짜 저는 궁금하거든요. 가장 마음 아프고 그 혐오스러운 단어와 혐오스러운 그 발언을 하는 것은 국민들이 불편하실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 보기에 불편한 것이 기준이 돼야지. 지금은 그럼 누구 보기에 불편한 게 기준이 됐다고 보세요? 그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 허은하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요? 지금은 뭐 제가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예, 상당히 어렵네요. 예, 또 윤리위 가시면 안 되니까. 그렇죠. 윤리위가 어떤 기준으로 제 이 발언들도 듣고 있는지, 예. 이게 진짜 보수 정당에서 이렇게까지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껴야 되는지, 저는 그 자체가 불편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말씀 예. 하나하나가 상당히 지금 자,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 것 같아요. 네. 이런 흐름에 대해서 그럼 당 내부 분위기는 어떤가 궁금한데, 뭐 당 내부에서도 현역도 있을 거고 원외도 있을 거고 당원들도 있을 거고 현역 의원만으로 좀 좁혀볼 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현역 의원들은 지금 서로 어떻게 발언하고 의견을 조율하기조차 쉽지 않죠. 왜요? 그게 이제 외부적으로 어떻게 무엇이 진짜 당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우선 첫 번째는 생각들이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발언하는 부분에 대해 저는 지금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이 자체가 또 어떻게 평가되고 어떻게 본인에게 이 또 다른 그 아픔으로 오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좀 걱정도 있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의견 교환이 원활하게 막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군요. 그렇죠. 그냥 친한 그렇군요. 분들끼리 예. 예, 335. 조심스럽게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 의총에서 2차 비대위하고 이준석 추가 징계 결정할 때 그때 네. 반대 목소리 냈던 분들이 허은하 의원 비롯해서 한 10여 명 됐잖아요. 예, 예. 뭐 강도는 다 달랐지만 조금씩 달랐지만 이준석 대표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절차적인 부분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걸 한 10여 명이 공감하셨던 건데 그분들끼리 혹시 의견 나누신 건 없습니까? 요 주말 사이 상황에 대해? 그죠. 어제 늦게 끝나서 이제 오늘 아침에 가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생각이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본적인 국민 관점에서 지금 시대 정신에 맞게 우리 보수도 좀 변화하고 혁신해야 하는데 이러한 고민들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뭐 입장문을 낸다든지 어떤 액션을 취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오늘 좀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결정이 지금은 나온 것은 없지 않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당사자인 이준석 전 대표 윤리위에서 추가 징계 내리면 그 징계에 대해서 또 가처분 신청을 할까요?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뒤에 가처분 신청했던 그 결과들이 달라질 테니까요. 예. 아니, 참 당이 무한 가처분에 늪에 빠지는 건 아니냐 이런 문자들도 지금 와요.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이 참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잘못 끼운 단추를 다시 풀러서 끼우는 단계인 거지 이게 새로운 옷을 입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으로 저는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어긋난 단추를 지금 다시 끼우고 그 있는 건 단추가 단계다. 이게 뭐 10개짜리인지 5개짜리인지 그거에 따른 건데요. 그거에 대해서 어차피 다시 풀러서 새로 채워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들도 지금 이런 문자들도 와요. 뭐냐면 이 전 대표가 옳더라도 싸움이 장기화되면은 이게 굉장히 피로감을 국민들께 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뭐 이 정도까지 당이 집권 여당이 위기 상황이 되면 좀 당 지도부의 뜻을 모아줘야 되진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기본적으로 옳은 길로 가는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고 지루하더라도 옳지 않은 길로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대 정치인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제는 정치도 교체돼야 되고 세대 교체도 돼야 되는 시점일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한 차원에서 서로 바라보는 시점이 좀 다른 거고 정치 안에서 문제 해결을 하는 그 방법도 좀 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 조금 뭐 애매하더라도 두고두고 후회할 일은 만들지 않겠다라는 것이 두 양측의 입장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허나 의원님, 그때 이준석 대표 기자회견할 때, 네네. 긴 자맹 끝에 기자회견할 때 국회 이렇게 빌려주신 게 허나 의원이었죠. 네네. 같이 갔었죠. 같이 갔어. 옆에도 서 예, 예. 있었고. 그리고도 네. 계속 지금 지지하는 목소리 이렇게 공개적으로 내고 계시는데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공천 받으셔야 되는데? 지금은 공천을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우선은 뭐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고 제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정치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 대한 어떠한 그 사람에 대한 지지보다는 정치에 대한 방향과 그 방향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하고 또 뭐 법리적으로도 그리고 제 철학으로도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당당히 걸어갑니다. 혹시 악플 공격 같은 거 문자 폭탄 안 옵니까? 많이 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